여러분, 2025년 한 해 솔직히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드셨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기분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고, 관세라는 몽둥이가 휘둘러졌으며, 환율은 우리 지갑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한편에선 SF 영화 같은 AI 기술이 쏟아지는데, 정작 내 자리는 안전한지 등 뒤가 서늘했던 1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수 두면 전 세계가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는 잔인한 외통수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여러분, 파편화된 뉴스만 봐서는 절대로 내 지갑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해가 아니라 지난 30년을 지배해온 인류의 경제 공식이 통째로 바뀐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AI의 진격입니다. 자본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고용은 오히려 시들해졌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 예전엔 과장 같았죠? 2025년, 이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세요. 관련 업종 주가는 천장을 뚫는데 사람을 뽑는 공고는 사라졌습니다. 기술은 폭발하는데 사람은 밀려나는 이 기묘한 배신의 경제가 2025년에 민낯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글로벌 무역의 대전환입니다. 지난 30년 세계는 딱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조건 싼 데서 만들어라.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죽었습니다. 트럼프가 선언한 새 공식은 이겁니다. 이제는 안전한 데서만 만들어라. 규칙과 법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진 무법지대. 관세 20%, 30%가 숫자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어 날아오는 시대. 자, 이제 우리는 이 혼돈의 한 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2026년 내 지갑에 어떤 청구서를 보낼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대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관세라는 몽둥이로 상대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공갈이라 했지만 그가 실제로 20%, 30%, 40% 숫자를 휘두르자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2025년 초 첫 타겟은 이웃사촌 캐나다와 멕시코였습니다. 국경과 마약 문제라는 정치적 밧줄에 25% 관세라는 족쇄를 채워 협상장에 끌고 왔죠. 동시에 철강과 알루미늄엔 50%, 자동차엔 25%라는 공포의 숫자를 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제적 인질극이었죠. 북미 이웃들도 이 정도인데 중국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이라이트는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2025년 4월 말 정점에서 실제 미국이 145%, 중국이 125%를 기록하며 공멸 위기까지 갔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관세 폭탄에 미국 주식과 국채 시장이 동시에 붕괴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미 정부도 결국 움찔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결국 상호 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는 휴전이 성사됩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풀고 대두를 사며 펜타닐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세가 포함된 전체 실효세율은 여전히 30, 40%대였죠. 다만 여러분,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휴전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유럽은 하나다. 2025년 이전까지 이 말은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폭풍이 대서양을 건너오자 이 약속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공산품에 20%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하자 유럽의 두 심장 프랑스와 독일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프랑스는 강경했습니다. 미국이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 260억 유로 보복 관세를 준비하라. 파리의 엘리제궁은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협상 결과가 일괄 15% 관세로 굳어지자 프랑스는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그날을 EU에겐 암흑 같은 하루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프랑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농산물과 사치품 산업은 내어주고 결국 독일의 자동차만 살려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옆 동네 독일은 어땠을까요?
트럼프가 독일차 관세 25% 때릴 거야 라고 협박하니까 독일 경제는 그야말로 엔진 꺼지기 직전이었죠. 독일 수출에 밥줄인 자동차가 막히면 나라 문 닫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이때 독일의 새 총리, 메르츠가 등판합니다. 프랑스가 옆에서 유럽은 하나다! 다 같이 미국한테 맞서자! 라고 의리타령할 때 독일은 속으로 그랬죠. 미안한데 내 벤츠가 먼저야. 결국 물밑에서 미국이랑 쇼 붙여서 관세를 15%로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프랑스 포도밭이 관세 폭탄 맞아서 잿더미가 되든 말든 일단 내 집 차고에 있는 비싼 차들부터 살리고 본 겁니다. 이른바 유럽식 칼손절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돈 없다고 징징대며 역성장하던 독일이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복지가 아니라 국방에 몰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국방비 1.5% 내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독일이었는데 갑자기 나 이제 GDP의 3.5% 국방비로 쓸래?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자그마치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10조 원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요. 독일은 국방비 지출로 러시아를 쌈 싸먹고 세계 3위 군사 대국이 됩니다. 이 소식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푸틴. 아닙니다. 바로 어제의 동료 폴란드랑 프랑스입니다. 야, 독일이 다시 총 잡는데 이거 실화냐?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독일은 이제 자동차 대신 탱크를 찍어내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이른바 탱크 구멍가게 경제 전략 군사적 케인스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2025년 유럽이 우리에게 보여준 민낯은 이겁니다. 의리는 개뿔. 일단 내 벤츠부터 지키고 총부터 잡자. 낭만 넘치던 유럽 통합의 꿈은 가고 각자 도생하는 차가운 요새 유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난장판을 보며 뒤에서 미소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호주입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한 덕분에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상해 더 낮은 관세를 따냈습니다. EU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도 저꼴 났겠네? 라며 비웃었죠. 호주 역시 항의 끝에 철광석 관세를 10%로 낮추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면 옆집 걱정할 여유 따윈 없다는 이 각자 도생의 철학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장 아픈 손가락은 인도였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 추앙받았고 7%에 육박하는 성장률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죠. 인도는 믿었습니다. 미국도 우리 없인 중국을 못 이겨. 그러니 우리가 뭘 해도 눈 감아 줄 거야. 인도는 영리하게 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척 하면서도 뒤로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 싼 기름으로 물가를 잡고 경제를 돌렸죠. 미국이 경고할 때마다 인도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실리다. 우리는 중립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영리한 중립 따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가 시장을 꽁꽁 닫아걸고 농산물도 안 사주면서 미국의 혜택만 누리는 것을 무역 착취로 규정했습니다. 처음엔 26% 관세로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인도는 버텼습니다. 우리도 시장은 못 연다. 여기서 트럼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사들이자 아예 2차 제재라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자는 미국의 적이다. 기존 관세의 25%를 추가로 얹어버리자 인도산 제품의 관세는 순식간에 50%로 치솟았습니다. 코끼리의 발목에 50%짜리 무거운 쇳덩이가 채워진 순간입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큽니다. 매년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챙긴 미국은 웃었지만 세계 무역의 심판이었던 WTO는 이제 뇌사 상태입니다. 이제 규칙은 없습니다. 오직 힘과 협상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한 자 옆에 붙거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거나. 자, 이제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입니다. 2025년 미국의 성적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오케이입니다. 침체는 피했고 붕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노래를 부르던 연착륙에 성공한 듯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오케이라는 글자 뒤에 숨은 미세한 균열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객관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상대에게는 독을, 자신에게는 취기를 준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매년 3천억 달러의 수입을 챙기고 제조업을 불러들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죠.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진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본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달러는 반세기 만에 유례없는 신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로 돈을 벌어봤자 트럼프 정부가 감세와 보양책으로 쓰는 돈이 더 많잖아? 결국 쌍둥이 적자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불어나며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졌고, 시장에선 이른바 채권 파수꾼들이 등장해 국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자산의 왕이라던 미국 국채가 변동성 장세에 휘말린 거죠. 미국 경제는 외형상 오케이였지만 그 속은 부채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체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중국을 한번 볼까요? 2025년 중국은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트럼프가 125%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니까 일단 살고 봐야 하잖아요. 히토류 풀고, 대두 사고, 펜타닐 단속까지. 중국이 굽신거리며 얻어낸 건 1년짜리 시한부 평화였습니다. 부산에서 도장 찍은 상호관세 10%는 화려한 세일 전단지 같지만 그 뒤엔 깎아주지 않은 기존 관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집안 꼴이었습니다. 중국인들 재산의 70%가 묻혀 있는 부동산은 이미 냉골이 된 지 오래고, 집값이 뚝뚝 떨어지니 사람들이 아예 지갑을 용접해 버렸습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도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감기가 중국 경제를 덮친 겁니다. 집안에서 안 팔리니 어떡해요. 살 길 찾겠다고 밖으로 물건을 막 밀어냈죠. 전기차, 배터리, 철강,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전 세계로 뿌려지는 가성비 폭탄의 주변국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인도, 동남아까지 너희만 살자고 우리 산업 다 죽이냐? 며 빗장을 걸어 잠갔고, 거인 중국은 결국 국제 무대에서 왕따 신세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거인의 진짜 독한 모습이 나옵니다. 125% 관세라는 절벽 끝에서 중국은 항복 대신 판 자체를 바꾸는 피 터지는 개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길목을 딱 막아버리니까 중국 정부는 수조원의 생돈을 쏟아부으며 신질 생산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자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2025년 초 듣도 보도 못한 딥시크라는 AI 모델로 실리콘밸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반도체 자금률도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하늘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드론이랑 에어택시가 머리 위로 쌩쌩 날아다니는 저고도 경제. 정부가 앞장서서 깔아버렸죠. 남들이 규제하고 막을 때 중국은 오히려 그 규제를 자극제 삼아 날개를 만들어 날아오른 겁니다. 2025년 중국이 보여준 민낯은 차가웠지만 그들이 벼랑 끝에서 보여준 독한 적응력은 2026년을 맞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제의 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그 처절한 생존 법칙 말이죠. 2025년 일본은 드디어 30년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던 일본에서 임금이 5% 넘게 튀어 올랐고, 중앙은행은 마침내 제로금리라는 긴 봉인을 풀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축제가 벌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일본 열도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정치판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내일의 구조개혁보다 오늘의 민생이 급하다. 그 결과물이 무려 21.3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정부는 돈을 뿌려 물가 고통을 달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빚을 내서 돈을 쓰는데 엔화 가치가 버티겠어?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엔화는 거꾸로 150엔을 넘어 160엔을 향해 추락했습니다. 시장은 간파한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려봤자 정부가 21조엔씩 빚을 내서 돈을 쏟아붓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국가 부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일본은 성장의 기쁨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낯선 괴물과 싸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엔화는 종이조약이 되어가고, 정치는 불안하며, 물가는 멈출 줄 모르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화는 저렇게 박살났는데 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불안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부채와 트럼프의 예측 불허한 정책에 질려버리자 상대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유럽으로 자금이 피신한 겁니다. 독일이 비록 역성장을 한 해 만에 해도 유럽 중앙은행 ECB는 미국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고집스럽게 물가를 잡으려 했거든요. 덜 나쁜 쪽으로 돈이 몰린 이른바 상대적 안전자산 효과였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탱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군사적 케인스주의의 부활입니다. 방산 산업을 통해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꽃을 살리고 이를 통해 유럽의 안보 주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죠. 독일이 러시아를 넘어 세계 3위 군비국이 되겠다는 선언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무임승차하지 않고 유럽이라는 대륙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비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로와 유럽 증시가 오른 건 유럽이 잘나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독해진 유럽의 시장이 점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수출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했고 우리 지갑은 갈수록 얇아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동차였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들먹이자 우리 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협상장에 앉았고 결국 15% 수준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간 4조 원이 넘는 관세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반도체는 어땠을까요? 2025년은 HBM의 전쟁터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매출 1위를 찍는 대이변이 벌어졌고 삼성은 하반기에야 간신히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탔지만 그 파도가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절대 무기를 앞세워 7%가 넘는 광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배짱으로 관세 위협조차 뚫고 나갔죠. 베트남은 어떨까요? 미국이 20% 관세를 매겼음에도 중국산 대신 우리 걸 사라며 전 세계 공장을 흡수해 7% 넘게 성장했습니다. 주변국들이 각자의 무기로 살아남을 때 한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삼성, SK, 현대차가 모두 미국 현지에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수출은 늘어나는데 정작 그 돈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은 산업 공동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세계 무역의 심판이었던 WTO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심판의 호루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더 큰 몽둥이를 든 자가 이기는 시대. 2025년 유럽의 겨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을 건 오직 내 손목의 힘뿐이다. 자,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각국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긴 기록들을 모아 상징적인 상을 하나씩 드려볼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오직 재미와 통찰로만 만든 2025 나노 경제 어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첫 번째, 올해의 성장왕입니다. 후보는 강력합니다. 아일랜드가 엄청난 숫자를 찍었지만 아시다시피 거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라는 착시 현상이 심하죠. 실제 소득으로 보면 인도가 단연 압승입니다. 인도는 내수 소비와 성장 모멘텀을 무기로 2025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코끼리임을 증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인도. 다음은 무시무시한 상입니다. 인플레 불지옥상.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그리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에 터키까지 후보에 이름을 올렸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번 악성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교훈을 전 세계에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도 이들의 지갑은 종이조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상, 최저 성장상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버린 IT가 차지했습니다. 경제는 결국 정치적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IT의 비극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외 미얀마, 예멘 등 나라는 내전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을 제외하고 소위 잘 사는 나라 중 최저 성장은 독일입니다.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독일이 0%대의 성장에 갇혔다는 건 유럽 경제 전체의 엔진이 꺼졌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2025년에 막을 내리며 2026년을 미리 엿보려 합니다.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중국의 얼어붙은 소비가 관세 장벽을 뚫고 살아날 것인가? 셋째, 일본의 인플레이션 괴물이 폭주할 것인가? 아니면 길들여질 것인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평화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술적 휴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미중 간의 진짜 본게임은 2026년에 시작될 겁니다. 자, 2025년의 리뷰, 이 짧은 영상에 그 파란만장했던 기록을 모두 담기엔 아쉬움이 남지만 경제의 큰 줄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휘청이는 세상 속에서도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만이 소중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2026년, 이제 막 첫 발을 뗀 경제요리사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식구가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남아 결실을 맺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힘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